속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손을 드시면 손을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영화 보신 간단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5년에 인사이드 아웃 1편을 워낙 너무 좋게 봐서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인용하기도 했었는데 2편이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대박 영화면 사실은 바로 나올 텐데 한 3년이면 9년을 만에 보게 됐는데 나중에 부장님 얘기 해주시겠지만은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으시면 이 디테일과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많은 생각 속에 있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1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2편에 나오는 새로이 등장한 등장인물의 차이, 그게 라일리의 변화를 워낙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냥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한 편 봤다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 말씀하셔서 잠깐 제가 픽사 이번에 캐릭터를 4가지 캐릭터 새로 등장한 4가지 캐릭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브라니의 색깔은 주황이죠. 주황이고 컨셉은 가느다란 머리카락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게 처음에 기쁨이한테 인사할 때 짐을 잔뜩 들고 있어요. 유일하게 짐을 들고 있는 게 브라니예요. 그만큼 근심 걱정이 많다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황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조, 그러니까 당황해지면 사람 얼굴이 좀 붉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로 분홍색으로 했고 후드티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자기 몸 숨기듯이 후드티를 보면 싹 숨기는 이런 걸 하고, 따분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흐느흐느한 국숫가락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왔대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불어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브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작죠. 키가 작으니까 올려다보게 되고 눈도 크고 선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디테일들이 좋고, 또 신기한 건 요 미세 표정을 이렇게 간파해야 하잖아요. 라일리가 친구들이 고등학교 어디 갔을 때 그 미세 표정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한 사람도 미세 표정에서는 잡힌다, 그런 말이 있는데, 폴 에크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FBI랑 그런 쪽에서도 일을 했다는 그런 뒷얘기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의 감정과 2편에 새로 등장한 감정들이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사실 우리가 흔히들 다들 쓰는 단어들인데 1편에 나왔던 우리 기억이 나오는 기쁨이, 슬픔이, 그다음에 버럭이가 이제 화를 내는 화에 대한 거고요. 까칠이는 사실은 fear예요, 공포, 영어로는. 그다음에 소심이가 disgust인데 혐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isgust라는 단어는 실은 이제 소 위장이거든요. 오액한,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토할 것 같은 건 사실 싫어서라는 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뱉어내야 되잖아요. 즉 내가 외국인 혐오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사실은 그런 본능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폴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를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이 인사이드 아웃 1편을 만들 때 자문을 한 심리학자가 폴 에크만인데요. 이 사람은 뭐로 가장 유명하냐면 기본 정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에게는 6가지 기본 정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5가지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기쁨이, 슬픔이, 무섭고, 화가 나고, 디스커스트, 놀란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빠져 있거든요. 그건 이제 왜 기본 정서라고 되냐면, 여기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사진을 딱 보면 백인들의 사진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보여줘도 이 사람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죠. 즉 얼굴의 표정들을 보는 걸 통해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슬픈 건지 기쁜 건지를 알 수 있는 인간의 베이직 이모션이라는 거를 표를 만들었고, 그걸 이 영화의 주로 등장인물로 만들었고 1편이거든요. 즉 그건 뭐냐면 굉장히 본능적인 정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 2편에 새로 등장한 애들은 불안하다, 부럽다, 당황하다, 따분하다. 자, 이 정서들이 갖는 감정이지만 얘네들이 갖는 1편과 2편 제일 큰 차이는 인지적인 게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예요. 즉 무서운 건 걔가 막 뒤지면 일단 무섭고 보는 건데, 불안은
아까 우리 컨트롤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막 생각하죠. 그래서 잘 준비하려고 내가 막 바빠지잖아요. 가방도 많고 우리도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지? 오늘 몇 시에 와야 되지? 차 막히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12시에 봤을 때 내비게이션 봤을 때랑 떠나려고 볼 때 내비게이션 시간이 갑자기 10분이 확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 즉 인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우려면요 남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 머릿속에 타인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지 부러움이 생겨요. 당황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한 여기는 이럴 거야라는 인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랑 다른 게 갑자기 확 느껴지면 되게 눈에 낯설고 두렵게 느낄 당황스럽겠죠. 여기 예를 들면은 막 쳤을 거 딱 들어왔는데 참 좋네? 하고 그냥 당황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책 5권 드릴 건데 웬만하면 다 가져가시겠네? 그러면서 제가 안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편하다. 왜냐하면 따분하려면 모호링 하자는 거거든요. 뭘 해도 자극이 다 뻔한 거죠. 새롭지가 않는 거. 여기서 약간 냉소적으로 나오지만 즉 그러려면 또 과거와 지금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감정의 영역과 섞이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조금 더 진일보한 이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감정 많은 감정들 그런 세팅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재밌게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설명 드리니까 영화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쭉쭉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실 거고요. 그 픽사 얘기를 조금만 제가 더 하면은 픽사 영화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토이스토리부터 지금까지. 그 픽사 영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특징은 아이디어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다가 지금 캐릭터를 부여하잖아요. 그 전작 소울도 그렇고, 그럼 작년에 너무 잘 됐던 엘리멘탈도 그렇고, 원소에다가 그죠? 기본 4가지 원소에다가 캐릭터를 부여하고, 또 집에다가 풍선 매달아서 파라다이스 보러 간다든지, 쓰레기 처리 로봇에다가 감정을 부여한다든지, 뭐 괴물들,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캐릭터에 우리가 또 기쁨에 공감하게 되고 1편에서 슬픔에 공감하게 되고 여기서 불안하게 공감하게 되는데 좀 이제 이 캐릭터가 변하는 5가지 그 공식이 있습니다. 픽사에는 결함이 있는 주인공이 기쁨이도 기쁨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 약간 결함이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기쁨이가 불편을 느끼면서 다른 캐릭터를 만나면서 불편을 느끼면서 3번째 모험을 떠나는 거죠. 일단도 여기서도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되잖아요. 불안이가 봉인시켜버리면서 저쪽으로 버려지니까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감정 컨트롤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그 과정, 그 모험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잘 마크인 것 같고요. 토이스토리랑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컨셉이. 그러니까 탈출의 모티브가 비슷해요. 토이스토리 1편에서는 옆집 소년 집에서 탈출하고 2편에서는 광고 할아버지한테 탈출하고 3편에서는 타가소에 있는 라스한테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불안이가 버려놓은 데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탈출하게 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이 픽사는 자기네들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고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지만 스스로 소개를 할 때는 스토리텔링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9년이 걸렸잖아요. 나이로는 2년이 흐른 건데 나이는 만드는 데는 9년이나 걸렸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영화를 만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청소년기는 뇌과학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좀 그래서 지금 잠깐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면서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떠들어도 되지만 이왕에 좀 전문가가 왔으니까 그림 좀 보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됐다. 청소년기라는 단어는요, 되게 사실은 우리 인간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적 관점에서 보면 인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망아지, 송아지, 병아리, 말, 소, 닭은 있지만 청소년 말은 없어요. 청년과 소년이 있는 거죠. 그걸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거는 대략 1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농경 사회까지는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어요. 왜냐면 그래서 13살, 14살 때 이제 생리 시작하고 좀 거뭇거뭇해져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를 많이 낳아서 노동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우리가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잘 알고 보면 15살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춘향이도 그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산업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도시로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덩치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법도 좀 알아야 되고요. 세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글씨도 좀 쓸 줄 알아야지 일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근대 교육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에서 다 같이 좀 가르쳐라. 그럼 여기서 있는 애들은 어른이야 애야 라는 헷갈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른, 우리 지금 상투 틀면은 어른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나라 전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 거죠. 청소년기라는 기간을 만들고 이 시간 동안 성인이 해야 될 의무를 유예해 주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시기가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특징적인 것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20세기 이후에 보이기 시작되고 연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청소년 위주로 보고 있는데 21세기가 되면서 특징적인 오른쪽에 두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특히 이제 서구권 내지는 우리 아시아권의 좀 문명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서 발육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2, 중3 돼야지 좀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했는데 초5, 2학기 저쯤부터 2차 성징이 생기기 시작하는, 즉 신체 변화는 빨라졌습니다. 4, 5년 정도. 옛날에 1318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기 6년만 딱 하면 끝이야 그랬는데 한 11살, 12살, 여기서 라일리 13세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어른이 되면 청소년이 벗어났다고 해야 되는데, 요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학 갔다고 어른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저는 어릴 때 신기했던 게, 재수하면은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현역으로 대학 가면 담배 피워도 돼, 뒷바닥에서. 학원 다니고 있으면은 애축을 받아. 자, 본인도 애라고 생각해요. 대학에 가면 일찍 가면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상한 세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 가도 애라고 생각하고 아마 취업하는 정도. 근데 취업을 하는 게 한국 지금 32세죠. 남자 같은 군대 끝나고 31세 정도, 여성은 조금 앞이지만, 자, 이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독립을 한다고 친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년기가 몇 년이야? 1318이 아니라 11 내지 12에 시작해서 30까지 가는 약 18년 정도의 시간이 청소년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만큼 넓은 시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 몸과 뇌의 발달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얘기 드렸듯이 2차 성징이라는 건 빨리 일어나요. 덩치도 요즘 막 가끔 보면 중1짜리인데 175짜리가 와요. 80kg짜리가 와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나타납니다. 여기 당황이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쫙 하는데 막 쩌렁쩌렁 하는 거죠. 근데 뇌는 25세까지 발달해요. 키는 18살에 다 끝나지만 뇌의 발달은 25세까지. 그러니까 한 22세도 철기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 보시듯이 파란색 라인을 쭉 올라가는 신체의 발달, 2차 성징으로 인한 호르몬의 발달은 굉장히 빠른 데 비해서 뇌는 늦게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덩치는 성인인데 뇌는 아직 뇌 발달에서 철들어서 뭔가 억제하고 생각을 좀 하고 하는 능력은 아직도 12살, 13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라일리가 퓨버티 버튼이 딱 눌러지는 순간 다음날 아침에 너 아직 집 안 쌌니? 라고 했을 그냥 나도 모르게 싫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도 하고 본인도 당황하는 거죠. 많은 애들이 그런 것들을 보이게 돼요. 근데 엄마는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어디 아픈가? 미쳤나? 눈빛이 막 달라져 있으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직 경차인데 여기 2000cc짜리 소나타 엔진이 갑자기 들어왔어. 우리 저기 렌터카 제주도 가서 좀 좋은 차 빌리고 놀랄 때가 있죠.
차를 오래 처음 타는 차를 딱 엑셀 살짝 밟아 차가 욱 하고 나가서 부딪힐 뻔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엄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말인데 차가 뽕 하고 나가는 거죠. 확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 엄마가 어디서 소리 질러 하면 그때부터 서로가 왁 하고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실 본인도 당황스러운데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고 이게 에돈 뭉크의 트로트라는 그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면서 아직 뭔가 되게 불안해 이것들을 잘 그리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뇌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많아질수록 뇌가 이제 백질이 두꺼워지는 건데 25세까지 변화가 있어요. MRI를 쭉 찍어보면. 근데 이 시기에 일어나는 왜 그런 불안과 인지 기능이라는 게 갑자기 당황, 부러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머릿속이 막 엄청 돌아가게 될까. 그리고 컨트롤 패널이 1편에서는 4개, 5개였는데 좀 많아지고 2편은 처음부터 많아지죠. 그리고 엄청 막 바뀌죠. 이게 인지기능 발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왜 어떤 브레인 사이언스 관점에서 보면 왜 생기냐라고 보면 뇌에 두 가지 변화가 온다. 뇌는 처음에는 맨 왼쪽에서 보이듯이 뇌는 있지만 길이 안 뚫려 있어요. 성겨요. 그래서 7살에 사실은 빽빽해요. 7살까지는 많이 만들어. 일단 길을 뚫고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일단 길을 막 만들어놔요. 그럼 이런 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 길이나 막 가. 그래서 애들이 중구난방이고 두서 없이 얘기를 7살, 8살짜리한테 물어보면. 근데 12살, 13살이 되면 돌이 성겨지는데 두꺼운 길만 나와요. 이걸 가지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애들을 없애고 가지치기라서 두꺼운 것만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애들한테 7살한테 물어보면 일단 남쪽 가고 그죠? 남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애들인데 12살 되면 두꺼운 길만 남기니까 고속버스를 타거나 KTX 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첫 번째, 큰 길이 남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굵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수초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굴이 선만 지나면 거기에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껍질이 생긴 전선은 빨라지겠죠. 그래서 뇌의 전송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길이 커졌는데 껍질까지 생겨서 일반 통행은 겁나 빨라져.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보의 전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정보를 옛날에 직물적이던 동물 같던 애들이 뿡뿡이가 생겨요. 즉 가설 검증을 하기 시작하고 좀 더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나의 미래, 나는 예를 들면 라인이가 고등학교 가서 뭐가 돼야지. 다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이런 경우에서 저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의 수를 막 그리면서 그 중에 뭘 하지 생각은 많은데 답은 안 나오고 그리고 중2, 중3이 됐을 때 애들이 갑자기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초등학교까지는 초코파이 주니까 가요. 그리고 가면 재밌고 학원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쯤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 교회나 절에 가는 거는 처음으로 신에 대한 제의를 진짜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생각들이 막 와닿고 그때의 종교가 제 본인의 평생의 종교가 되기 쉬운. 왜냐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라일리 안에서 드러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 그냥 친구들과 있으면 좋아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 나의 성공, 나의 앞날 이런 부분들이 이 라일리의 마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오게 되는 거고 초등학교 3, 4년짜리 애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런 생각 전혀 못해요. 얘들 머릿속에는 오늘 예를 들어 3시 반에 방과후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토요일 정도가 딱 중요한 미래라면 중학교 나이 정도가 되면 조금 진지한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고등학교에 이 좋은 학기팀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이 분위기 안에서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봐야지 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해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뇌의 발달과 함께 오게 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그 교수님이 예전에 쓰신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양의 부모들은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확장된 자아로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다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서는 이제 딱 부모랑 떨어뜨려 놓잖아요.
이 박사는 학교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라일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생명이고. 라일리는 왜 이렇게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그러니까 생각할까요? 이 시기에는 잠깐만, 친구와 집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가장 가깝게 여기는 친구 한 떠오르는 건 중고등학교 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맺는 몇 명이실 거예요. 즉 이 청소년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족이 아닌 친구라는 존재가 나의 불안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를 거절하면서 부모가 나한테 줬던 규칙이 아닌 나의 규칙을 만들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어지는데 이때 부모를 천면을 부정하는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 때 그걸 대신할 기술을 내가 하나하나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나와 같은 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걸 통해 우리는 그 불안을 잠재우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가 물론 7살, 8살 때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정말 절실한 거죠. 그 7살짜리 애들한테 여기서 축구를 누가 제일 잘하니 무조건 다 저예요. 저요 다 그래요. 내가 영어는 저요 그래요. 근데 9살쯤, 8살, 9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서 축구를 제일 잘하니? 그럼 제요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제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능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학교에 올라오면 이 친구라는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때 친구들인 거죠. 끝없는 친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청소년기 친구가 중요해지는데 흥미로운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 혹시 여자애들 키우시는 집이나 조금 그런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몰려다닙니다. 7명 정도가 몰려다녀요. 상당히 그룹이 커요, 애들이. 그래서 느슨한 관계를 갖고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그 한 3개 내지 4개의 그룹이 한 반에 생기는데 거기에 끼지 못한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혼자는 불안한데 그룹이 좀 커요, 팩트.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좀 줄어들어요, 이제. 한 3, 4? 근데 걔네들이 이제 진정 배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서 라일리에게 친구 3명이 나오죠. 이 3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도 3명이고요, 스타워즈도 3명이고요, 돼지 사명대도 3명이고요.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3위일체도 있고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안정감과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원래 원가족이 셋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나.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빠, 엄마가 있고 지금 이게 제일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데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아이의 고민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1편은 부모와 내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의도적으로 2편에서는 캠프에 던져주고 아빠 엄마 떠나는 걸로 끝나죠. 그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야망을 가지고 앰비션을 가지고 더 큰 조직의 친구들 더 많이 8, 7으로 모여있는 그룹에 일원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 내 친구들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또는 별다는 뭘까? 이게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 왜냐하면 나 하나는 너무 약한데 굉장히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마치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 거기에 꽤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그 굉장히 깊게 믿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옛날로 뭐 홍위병이라든지 히틀러 유겐트 같은 데가 아주 마찬가지.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그 아들이 우체부 하던 I'm 16 going on 17 나온 그 남자애 나왔던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라일리도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 관계가 다시 친구와의 관계로 돌아가요. 그 사이로 오고 가는 것들이 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걸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거기에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감정적 경험은 친구 사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10대에게 친구란 심리적 독립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차대한 것을 똘똘 뭉쳐서 함께하는 동지들이다. 그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 판단을 공유하니 이보다 중요한 존재가 또 없다. 그만큼 10대에게 친구란 소중한 존재이고요. 그 라일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 팀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좀 파워레인저를 보고 이러는데 파워레인저 7명이죠. 5명, 7명인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게 처음부터 합쳐서 싸우지. 왜 지다가 마지막에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저게 약간 저학년 드라마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초저부터 그러니까 저기 로봇 모델 사고 싶어하는 나이의 아이들. 그거보다 조금 더 연령대가 올라가면 7명씩 몰려다니긴 하세요. 황야의 7인 이런 거 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팩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내가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갔지?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번지 점프 하잖아요. 이 번지 점프가 사모아족, 파푸아뉴기니아의 사모아족의 성인식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용맹한 부족 같은 경우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면 그때 용사가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뭘 했죠? 그 언니들이 우리 밤에 피자 먹을 건데 행아웃 할 건데 같이 갈래? 그럼 친구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나는 거기 가는 거죠. 대개는 일반적인 우리 청소년들 10대 드라마를 보면 훔쳐라 이런 거 많이 시켜요. 나쁜 술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뭘 하자. 그래서 이제 담배 피우는 거 시작한 애들도 있긴 한데 그게 그 소속감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소속감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무서울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저기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너무나 10대 청소년 시기의 친구 그 그룹 집단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힘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편에서 이제 다양한 감정이 나오는데 이 불안은 뭐 증상인가 이거 뭐 없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불안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좋아했던 거는 두란이가 빌런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마냥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두란이가 기쁨이 슬픔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죽이고 부시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온 나쁜 빌런 같이 나와야지. 결국 두란이를 해치우고 없애버리는 걸 통해 우리는 성공했어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기가 돼서 나타난 그냥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감정, 도리어 업그레이드되네. 근데 얘도 얘 나름대로 라일을 없애려고 나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도리어 역효과가 났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얘도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실은 나쁜 감정은 없다라는 저 이따가 좀 있으면 저희가 혹시 질문하시게 되면 나눠드릴 제 감정 연습을 시작합니다라는 청소년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 이야기는 실은 우리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걱정하고 일어날 나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제 시간에 이게 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 막 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과하면 문제라는 걸 이제 우리 배워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만만치 않은 그냥 어린애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쭉 보시면서 되게 좋다라고 느끼시게 되는 그 이야기 중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좀 불편한 감정들, 부러움 되게 나쁜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당황이라는 것도 나쁜 걸 아는데 각각은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감정들이고 그게 감정이자 생각들이고 실은 얘네들이 다 각각의 한목적적 쓸모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게 저는 이거 초등학교를 보면 아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와서 보시고 더 좋아하셨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쓸모에 관련된 이 영화 보시면 이제 그 유배 당했을 때 친구들이 그 어느 게임 캐릭터 랜스인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할 때 까칠이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픽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캐시만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쁘다고 흔히 생각되는 뭐 따분이나 당황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를 영화가 너무나 잘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청소년기에도 좀 감정 연습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시험 공부는 안 하시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으셔서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지셨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한테 이제 내가 기분이 어떠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데 몰라요. 짜증나요. 화나요. 그냥 그렇게 대답 못하죠. 짜증나요. 와, 뭐 이런. 그게 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래요. 저는 이제 백화점에 아내랑 가면 2층에 화장품 코너에 사러 간다고 하면 립스틱이 쫙 있잖아요. 나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빨간데 하는데 거의 4, 50개가 있어요. 야, 저게 다 다르냐? 그럼 당연히 왜 저걸 모르냐고. 저는 다, 근데 물론 저도 거꾸로 제가 뭐 카메라나 뭐 이런 IT 기기 이런 거 다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쪽도 예상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6개, 8개짜리 크레파스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다는 건 32세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좀 지나면 수채화도 그리게 돼서 색깔을 섞을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각각의 색을,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감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 4색, 6색짜리 크레파스 가지고 단조롭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이제는 색을 섞어 쓸 수도 있게 되고 각각의 색이 갖는 쓰임새를 잘 아는 사람, 그게 성인이 좀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영화 보시면 이제 명대사들이 많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대사 뭐 예컨대 기쁨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는다는 게 기쁨이가 줄어드는 건가 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사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사가 좀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대사라기보다는 이렇게 뒷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원래 1편에서 기쁨이가 막 소중하게 가졌던 라일리의 프리퓨버탈, 그러니까 사춘기 전에 가치관을 막 키워나가는 건 I'm a good person. 나는 좋은 사람이야. 무조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새로 만드는 건 불안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건 I'm not good enough거든요. 분발해야 되게 하는 거죠. 두렵고 당황해하면서 불안을 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중간에 과정은 나빠도 돼. 치팅할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나는 사실은 그 두 개가 서로 다투는 얘기가 사실 우리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베이직 트러스트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애고 부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거 무조건 이것만 있어도 문제죠. 그럼 그게 호구가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구만 싶으면 욕 먹어도 허허 웃는 거고 뒤통수 빵 맞아도 허허 하는 거고 돈 빌려도 못 받아도 그렇겠지 뭐 이렇게 사는 이건데 그게 아니라 남자 고디덤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분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를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해주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 있으면 셀피시해지고 오직 내 중심적이구만 생각하게 됨으로써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그 사이에 밸런싱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일 텐데 실은 라일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이 얘기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우리 마음 안에도 항상 그 두 가지가 함께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 얘기가 애니메이션에 담고 있다는 거는 실은 무슨 깐느 영화제 무슨 상 받은 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얘기를 너무너무 쉽게 그걸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무척 놀라고 굉장히 좀 감동했던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될 텐데요. 그럴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질문하실 2대1의 비율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질문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선생님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뭐 내 자녀 고민도 뭐 너무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면 질문해도 될 것 같고요.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뭐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본인 스스로에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질문 없으세요? 네, 여기 맨 앞에 선생님.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예.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청소년기에 종교와 철학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이 제가 만난 아이들이랑 너무 달라서 좀 그 부분에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좀 추상적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에 관심 갖는다는 거는 그게 그 사회 체제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머리에 그냥 하나님이 존재해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은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요, 철학일 수도 있고요, 게임 캐릭터를 막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돌 계보를 외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러니까 직물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받으셨습니다. 예. 또 뭐 사소한 거는 예, 맨 뒤에서 예. 아까 영화에서 엄마 머릿속에 불안이가 나왔을 때 오랜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엄마가 되고 불안하다는 건 많이 자주 될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나온 적은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즐거운데 갑자기 드러내진 아마도 그러니까 드디어 올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불안이고 아빠는 버럭인데 엄마는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라일리가 가졌던 과정. 아빠는 딸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왜 저래? 라는 거고 엄마는 올게 왔다 하면서 앞으로 라일리가 거쳐갈 고난의 길. 10대 청소년들로서 이 비비면 하이스쿨에서 살아나가야 할 자기가 거쳤던 그 과정들이 쫙 보이면서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냥 아마도 그런 생각들이 보입니다. 네, 그 1편 보시면 알겠지만 1편의 주 조종관의 엄마는 주 조종관의 감정 컨트롤을 갖고 있는 게 슬픔이고요. 아빠는 버럭이에요. 2편에서 이제 불안이 딱 나왔을 때 뭐 들어가라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은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일리는 주 조종관의 기쁨이가 쥐고 있잖아요. 아마 3편이 나오면 3편은 로맨스 영화가 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스피노프가 내년에 나올 건데 그건 뭐 다른 얘기 같고 3편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이후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예상되는 지점이고요. 또 다음 질문 앞에 분, 예. 아까 이 얘기에서 이제 나쁜 기억이라고 기쁨이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실은 그 나쁜 것만이 아닌데 기쁘지 않은 일은 나쁜 거예요. 라고 생각을 다 억제하고 저 멀리 보내서 안 보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쓸모있는 생각들이었거든요. 감정도 기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른이 됐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빨간머리 애인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더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지만 않아요. 뭐 이런 폴리 애나 빨간머리 애 같은 세상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지만 그 굉장히 괴로운 일도 있고 나이가 실패한 일도 있고 내가 너무너무 이불킥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 또한 내 삶 중의 일도 있고 그걸 올드보이 같이 최면으로 지워버릴 수 없는 거고 다만 그게 나를 무너뜨리거나 부서뜨리지 못하고 한 6대4 내 7대3 정도로 좋은 건 더 많아. 하지만 내 안에 10에서 20%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내가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되게 나쁜 유혹도 있고 충동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어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기 때는 힘들죠 그게. 아기뿐만 아니라 모두 다 싫죠 그게. 그런 일 없었다고 딱 떼고 싶고요. 기억 안 난다고 우리 그런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을 막 엄습해서 부시고 다시 꺼내오고 이런 아주 만화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아까 한 분 더 계시죠? 예. 영화상에서 3일 동안 만약에 신념이 자주 바뀌는 뭐가 바뀌어요? 신념이 예.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3일이라는 캠프가 압축적으로 보여 캠프라는 특정한 시간을 만들고 뭔가 그때 테스트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퀘스트를 주는 걸 통해 해결하잖아요. 실은 그 얘기를 해리포터는 7년에 걸쳐서 다루고 있고요. 7권에 걸쳐가지고. 근데 매 1권마다 바뀌고 있고,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반지의 제왕도 있고, 어떤 건 100년, 2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은 더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정말로 그런 일이 3일 만에 가능할까라는 하지만 또 어쨌든 우리 캠프 가서 어마무무하고 사람 달라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계기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드라마 아니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약속된 공간이라는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또 궁금한 사항 혹시 네, 한 있으신가요? 번 더 한 번만 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질문인데 예. 제가 청소년 때 본 거야. 청소년 본 영화나 이런 것들 글쎄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영화 말고요. 드라마 중에 송승헌이 처음 나오고 배 타는 거 있죠. 김혜자 나오고 엄마 뭐죠? 그거? 엄마의 바다? 그런 거를 계속 본방으로 계속 봤던 기억? 전 지금은 거의 드라마를 안 보는데 그런 거랑 밤에 야자 끝나고 오면 그때 전 야자 세대라서 끝나고 러브보트 봤던 거? 뭐 이런 저도 똑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뭐 인디애나 존스 보러 다니고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에 좋은 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리어 그것보다는 요새 뭘 보셨어요가 더 재미있은 질문일 것 같은데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퍼펙트 데이즈였거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는 뭐 악의 평범성 막 뻔하게들 얘기하면서 그것보다 뇌는 불편함을 싫어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얘기거든요. 아우슈비츠의 관리자들 얘기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요. 그건 거기서 계속 지내려면 뇌를 변화시켜서 여긴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못 견디거든요. 근데 거기 외부자들은 오면은 되게 불편해지는 거고 막 사람 타는 게 냄새 나고 이러니까 장 보는 거 와서 하루 만에 가버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악의 평범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하지만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퍼펙트 데이즈 같은 경우는 루틴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일상화될수록 야플코지가 나오는 일본 영화 빈벤더스가 만든 영화고요. 야플코지라는 일본의 안성기 씨 같은 분이 도쿄의 토일렛 청소부로 나오면서 혼자서 다 지내는 독신남 얘기인데 그 사람의 한 3, 4일 동안에 하루를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나의 건강과 정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루틴을 사소화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일상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사소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작은 행복들 그게 갖는
큰 힘이란 건 무척 크다는 거. 우리 인생이 되게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시시하진 않다는 거. 근데 그것들을 사는 거는 천천히 나의 루틴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주는 소소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오늘 제가 우리 여자분들과 별 생각 없다고 시간 있는데 여기서 지기도 하는데 한번 가서 볼까 하고 왔는데 뭐 하나 던져갔어요. 집에 가는 길에 지금 밥 먹으면서 할 얘기가 생겼어. 되게 재미있는 일이죠. 뭐 대단하고 또 당첨된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즐거움들을 주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가는 게 실은 나중에 적립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에 내가 당했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는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게 1,000원, 2,000원 쌓인 적금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돼지 배를 팍 갈라봤더니 한 5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장창 무너질 때 이건 딱 덮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어제 퍼펙트 데이즈랑 존 오브 인터레스트 두 편 봤거든요.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그 2시 40분 타임 보고 6시 반 타임 봤는데 갑자기 두 개의 영화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공간과 장소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 근데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아쉬움이 남지만 저희는 또 다 함께 뵙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되게 재밌고 그냥 생각들이 참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머릿속을 막 복잡하게 우겨낸 것 같았으면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감정 연습을 시작하면 좋은 책이니까 혹시 이제 애들 책이네 초6부터 중2 사이 보는 책이거든요. 만화도 들어있는 선물하실 분 선물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떠드는 게 재밌었으면 8월 3일날 토요일에 태풍 클럽이라는 86년도에 나온 일본 영화 가지고 제가 GB를 또 하게 한 10분 전에 결정이 돼서 밑으로 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 오실 때 일본 영화 하나 보죠. KU 시네마텍이라고요. 우리 학교 앞에 건대 앞에 있는 되게 멋진 좋은 예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